6세 수학학원에 어디를 보낼지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3 미니쌤입니다. 요즘 아이들 수학학원 어디 다니고 있을까요? 저도 지금 아이 셋을 수학학원을 모두 보내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내고 있어요. 성별의 차이도 있고 유아, 초등저, 초등고마다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막내 6살 아이가 어느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6세 수학학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자, 6세가 갈 수 있는 학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소마, 시메스, 아담리즈, 플레이팩토, 와이키즈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공부방, 교습도 이런 형태를 제외하고 우리가 좀 기관이나 센터 같은 형태로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요. 이 5군데 중에서도 좀 더 학습식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 있고 교구 중심으로 하는 곳이 있죠. 저는 일단 6세이고 한글을 아직 충분히 익히지 않았다면 학습식의 형태보다는 교구 중심의 수업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렇게 수학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한글이 익히지 않았다면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별로 도움을 못 받죠. 왜냐하면 본인이 읽을 수 있어야지만 읽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선생님 설명이 곁들여져서 아,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배움이 일어날 텐데 문제 읽기를 충분히 하지 않은 아이가 학습식 형태의 수학학원 다니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하나 도움받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조금 늦더라도 교구 중심으로 배워도 전혀 늦은 게 아니다. 왜? 교구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배울 수 있고 그 개념들은 실제 학습식에서 배우고 있는 문제에서 언급한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않는다 뿐이지 또는 문제를 적게 푼다 뿐이지 교구 학습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 점을 고려해서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Y키즈입니다. Y키즈를 전 첫째나 둘째 때도 이용을 했었고 그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수학을 이용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과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수학을 좀 더 밀착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내의 경우에는 그러기 너무 어려워서 이러다가는 수학을 배우는 시기를 제가 놓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Y키즈를 찾아가게 된 거죠. Y키즈는 여러 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들 중에서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 과정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테스트가 물론 학원들마다 있겠지만 주입식으로 아니면 막 억지로 이끌어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간 발문하듯이 유도하고 또 아이가 교구 조작이나 이런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좀 드러내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고 엄마한테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만족스러웠고요. 수업을 보내면서는 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사고력 수업을 배울 때 이런 플로우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플로우냐? 첫 번째, 먼저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해요. 동화나 아니면 영상 이런 걸 통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가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어떤 호기심보다도 굉장히 좋은 호기심을 줄 수가 있고요. 그 호기심을 싹 끌어와서 교구를 조작해보고 그 교구를 또 이렇게 끌어와서 게임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더 발산할 수 있게 해보고 마지막에 문제를 적용해보고 이런 식의 플로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이 사이사이에 선생님의 발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마다 고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문도 해주고 또는 아이가 스스로 좀 잘 모르거나 소심해서 말을 못할 경우 다른 친구들한테 유도하면서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가 다시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수업을 아이들이 하고 나서 선생님이 주시는 피드백이에요. 우리가 6세를 학원에 보내면 어때요, 엄마 마음이? 밖에서 막 이렇게 보고 싶죠. 창문 밖에서. 자, 근데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아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을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좋지가 않은데 보지 않아도 아이가 수업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 피드백이 상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내용을 배웠는지도 알려주실 뿐더러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부분은 어려워했고 이런 걸 매 수업마다 끝나고 브리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한번 들으면 또 아이가 약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피드백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면서 좀 잘한다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도움을 주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키즈는 센터마다 진행하는 교재나 이런 건 메인 교재들은 동일하지만 또 그 각각의 지형의 학부모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 또한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유아 엄마 입장에서는 수업을 하고 뭔가 궁금한데 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 또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자, 마지막으로는 Y키즈 하면 저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게 가장 특징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언어예요. 언어를 같이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 저는 Y키즈 이 사고력 수학 수업의 큰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이 어휘가 사실은 유아나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많이 사고력 수학에 영향을 미쳐요. 수학 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문제를 내가 읽고 이해가 안 돼. 또는 어떤 용어를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선생님은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아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채 그냥 듣고만 있을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런 어휘들을 점점점 늘리고 그 어휘가 무조건 수학 용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자꾸 짚어주게 되면은 좀 더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되고 그런 단어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설명이 잘 들리는 이런 효과들이 수학 수업을 참여하고 아이가 사고력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 생각을 남한테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한다? 굉장히 어렵겠죠. 이건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 맴돌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나의 완전한 지식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면 좋은데 수학 따로 언어 따로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서 아이한테 뭐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기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이 교재에 녹아 있으니까 아, 이 단어는 얘가 모를 수 있었겠다. 내가 이런 단어가 책 읽다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짚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단어를 특별히 그 주에 많이 사용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전달을 해주면 아이가 더 많이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 언어 부분이 정말 Y키즈에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6세 아이가 교구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레벨화해서 배울 수 있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레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재가 있고 또 수학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영역에서 배워야 될 개념들도 구성되어 있는 라인도 있고 이렇게 레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구를 한 가지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운다? 그렇다면 먼저 배운 친구와 늦게 배운 친구가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서 늦게 배운 친구는 그만큼 수업 중에 집중을 덜 하거나 참여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그렇다면 얻어가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잘 된다는 점도 Y키즈에서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수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노출을 시키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부터 차차차차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 6세 막내 아들은 한글을 충분히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조바심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력 수학에서 하는 그 교구학습을 통한 그 개념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한글만 떼고 나서는 충분히 그 개념으로 많은 유형의 문제를 경험하기에는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급급하게 문제를 풀면서 진도를 나가시는 것보다 교구를 잘 노출해주고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자극시켜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이런 형태가 6세 때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 붙이고 자신감도 느끼고 성취감을 크게 하는데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다니는 모습 지켜봤을 때 한 번도 가기 싫다 한 적 없고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할 때 뭐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짜증낸 적 없고 이러는 거 보면 아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6세 맘들 어디를 보낼지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